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KT와 프로테라, 종근당과 현대자동차입니다. KT가 최근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한 유튜버로부터 시작된 이번 논란은 소비자 불만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결국 KT의 공식 사과문과 함께 보상 대책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우선 어떤 논란이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KT라는 통신회사의 그 인터넷 속도가 계약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한 그 유튜브 이습이라는 아주 거대 그 인플루언서로 통하는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죠. 저분이 자신의 이 유튜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려 10기가짜리 네. 10기가짜리 그 비용을 아주 많이 들여서 10기가짜리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을 하고 비용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서 조사를 해봤더만 실제로는 100메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메가와 기가는 1000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돈은 10기가를 내면서 100기가밖에 받지 못했다. 100분의 1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걸 좀 조사해달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KT에다가 서비스 센터에도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KT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그 소비자의 민원을 이제 묵살을 하다가 심지어는 이 이섭이라는 유튜브가 올린 동영상 같은 것도 내려버리는 이런 갑질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KT 측에서의 어떤 접속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이섭이라는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20명 이상도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이 구현모 사장이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는데요. 네. 10기가 돈을 받고 100메가밖에 안 줬다, 100분의 1밖에 안 줬다는 건 또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태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시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소비자들의 동영상을 내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게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이런 유튜브 입습과 같은 피해 사례가 상당히 더 있지 않을까. 이게 KT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하다고 그러지만 고의적으로 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방통위가 지금 전면 조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KT의 이번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도 좀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서 박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의 영상이 내려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섭의 유튜브라는 이섭이라는 이름의 유튜브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를 통해서 KT의 이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 이섭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또 그 KT 블로그에 있는 이섭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는 이런 어떤 또 갑질을 한 것이죠. 네. 이런 행태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는 삼성 갤럭시 10 노트가 나왔을 때 이 개통을 의도적으로 늦게 해서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전례 없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KT에서의 이런 갑질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KT는 스스로 ESG 1위 업체로서 자부를 하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겠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 또 노조에서도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 구현모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구현모 KT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KT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는 국회의원의 후원 의혹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KT를
옥죄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 뇌물 사건인데요. 전임 황창규 회장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구현모 사장은 그 황창규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KT의 직원들의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서 회사의 현안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현모 사장도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검찰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좀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통신 업무가 통신사들이 갈 길이 상당히 바쁩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뻗어가야 되는 또 기술 변화 시대, 5G 개통을 해놓고도 지금 고객들에게 별 혜택을 주지 못한다 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하라 이런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이 갑질에 연루되는 걸 빨리 훌훌 털고 ESG 대표자로서 또 통신의 선두주자로서 기술 혁신 등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전기버스 업체이죠. 포스테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테라의 공장을 화상으로 둘러본 후 우리가 중국을 추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 여러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 시찰한 프로텔라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제2의 테슬라다 하면서 여러 스타트업을 다뤘었잖아요. 이번에는 프로테라라는 기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시찰에 나선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행보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 산업을 극복하는 대목이나 반도체 또 전기차, IT 이런 분야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무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라고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프로테라 제조 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시찰을 하고 그 장면을 미국 전역에 중계까지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전기차 돌풍이 한창이고 그중에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인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 못지않은 기술과 재력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테슬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제2의 테슬라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테슬라보다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회사들 우리나라 서학 게임들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를테면 리비안이라는 회사, 네. 미국의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같이 출자해서 세단 같은 거를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루시드 모터스, 그다음에 이 니콜라는 그동안에 본인 스스로 제2의 테슬라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조금 휘청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러 사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니콜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프로테라라는 회사가 주목할 만한데요. 프로테라는 영어로 친이라는 프로에다가 테라, TERRA, 지구 친화적인 지구를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프로테라라는 회사는 버스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니콜라는 트럭, 그다음에 프로텔라는 버스에 전문화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모든 공공차, 특히 스쿨버스 이거를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는 이런 공약을 맺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프로텔라고요. 네. 지금 전 세계 버스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바로 프로텔라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프로텔라의 동영상 시찰에서 중국이 따라온다. 그 중국의 추월을 막기 위해서라도 프로텔라가 빨리 좀 생산 속도를, 생산 기술을 촉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프로텔라가 어떤 면에서는 테슬라를 앞설 수도 있는 역사 면에서도 17년이나 된 회사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프로테라의 성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상장 작업이 상당히 착착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아크라이트 크린 트랜지션 이렇게 풀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ACTC 스펙 회사입니다. 특수 목적의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장을 할 때 상장 속조를 좀 빨리 하려면 특수 목적 회사에 이미 상장돼 있는 스펙과 같이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프로텔라가 이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프로텔라 자체는 상장이 안 됐지만은 지금 ACTC란 스펙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프로텔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ACTC 주식을 사는 그런 구조인데 네. 우리나라 지금 서학 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대형차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어떤 테슬라는 배터리를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 다 의존받았습니다만은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 충전소, 전기차용 전기 충전소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근당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불법 행위가 의약품 총 9개에 대해서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약을 제약회사가 약을 불법으로 제조한다는 그것은 아주 기본을 어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은 인체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약사법에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식약처에서 조사를 랜덤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봤더만 종근당이 만드는 약 무려 9개 중에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또 제조 기록에서 허위 거짓을 작성해서 실제 나타난 제품과 기록서, 제조 기록서상에 있는 제품이 다르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금지 조처를 하고 시정 조처를 식약처가 내리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종근당 하면 우리나라의 사실 대표적인 그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픽에 잠시 나온 이 이장한 사장은 원래 이종근 회장의 그 장남이죠. 이종근 회장 하면 이 궁본 약국이라 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터줏대감, 우리나라 제약의 뿌리와 같은 곳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장한 사장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은 3대 경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잇따라 갑질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장한 사장이 또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사과를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고요. 네. 그 아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성추행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음주운전을 세분해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오나 리스크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당에 약도 약사법을 어기서 불법 제조를 했다. 정말 제약회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쇼킹한 일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너 리스크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 현재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를 한번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게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임상 과정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독자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코로나 의약품들이 지금 개발이 잘 안 돼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방역 또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당초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 제약회사들을 믿고 우리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줄 것이다, 또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줄 것이다 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 백신 수입을 좀 지체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그중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다른 데 쓰는 약인데 그것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서 1상, 2상을 했거든요. 그 약의 이름이 나파벨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계속 보도자료가 나와서 성공을 믿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2상에서의 결과가 어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서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되는 바람에 2상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긴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승인이 실패했어요. 네. 그런 바람에 주가도 떨어지고 상당히 많은 실망을 주게 됐죠.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요. 시판 지금 긴급 승인이 허가가 된 게 셀트리온을 조건부 허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백신은 아예 하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종근당은 다시 3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2상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는 못 했지만 3상은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지 뭐 종근당의 기대 겸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동시에 교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업계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실 종근당하면 오너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죠. 이제 장남이 성범죄부터 음주운전까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그 제약회사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회사에서의 이런 오나 리스크들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원래 이 창업주인 이종근 씨, 종근당이라는 회사 이름이 창업주 이름 종근에서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충정로 넘어가는 길에 붉은 벽돌집,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제약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요. 네. 여기에 이종근 회장이 원래 심부름꾼으로 서울에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물건 배달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을 나르다가 그 한번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종근 회장이 다른 회사 제품을 내가 이동을 하면서 배달을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 약사들을 데리고 회사를 창업한 회사가 그래서 종근당입니다. 그 이후로는 신뢰와 어떤 상품의 품질을 보증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연이은 이런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의 신뢰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뿌리 제약회사의 뿌리 중에 하나인 이 종근당의 부활과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번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3년 만에 생산을 중단합니다. 연이은 화재 사고와 아이오닉 5의 출시로 찾는 고객이 적어진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시대를 연 차량의 마지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현대차를 불나는 차라고 이제 오명을 쓰게 해준 코나가 3년 만에 생산을 중단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나가 이미 사실상 현대차의 그 국내 공장에서는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해서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네. 코나를 중단하는 이유는 뭐 코나가 그 성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이오닉 5가 나왔는데 아이오닉 5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출시된 최초의 차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이 전기차 eGMP에 몰아주는 아이오닉에 몰아주기 위해서 바꾼 것 같고요. 또 국내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지금 아이오닉 5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코나가 화재가 나서 코나냐 불나냐 회사 이름을 가지고 많은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의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LG 화학과의 관계 코나 때문에 서로가 불나는 그 배터리 책임이 LG 화학 측이냐 아니면 현대차냐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을 합작하려다가 이것도 덜커덩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두 회사가 다 전액 그 리콜을 하기로 하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으로 대대적인 이제 배터리 공장도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코나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코나의 정신은 아이오닉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부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